이제 치유하기 두 번째 시간, 당신 안의 유아 9개월부터 만 3세까지 유아기 시절. 우리가 태어난 시기의 갓난아이와의 만남과 공감을 통해 치유를 진행했다면 이번에는 유아기 시절에 상처받은 내면아이와 만날 차례입니다. 이 시기는 분리단계, 반의존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여전히 구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조금씩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와 자신이 되기 위해 표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2의 탄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진정으로 나라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유아기 시절의 아이는 세상이 흥미로운 곳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자연스럽게 주위 환경을 탐색하고 만지고 경험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에릭 에릭슨은 유아기를 흡입 단계라고 불렀습니다. 호기심이 왕성하여 모든 경험을 흡수해 정보를 쌓아 나갑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정서적인 균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세상의 모든 것을 처음 보고 만지며 알아가는 단계라 한계를 설정해 줄 양육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양육자는 안정감 있고 인내심이 많아야 하며 부모 모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 아이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모는 자신의 분노를 아이에게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아이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어 모범적인 모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고 신뢰 있는 말과 행동으로 정직한 관계를 만들어 안정감과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아이는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다름과 자신의 한계를 경험해야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한계를 정해주고 그 가운데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지나친 감정 표현이나 화, 폭력을 사용하지 말고 단호하지만 인내심을 가진 부드러움으로 잘 대처해서 항상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는 것과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양육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 아이가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은 바로 올바른 의지력을 갖는 일입니다. 의지력은 행동하게 하는 힘을 발달시키는데 하려는 의지와 내려놓는 의지 사이에 균형을 훈련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배운 아이는 성실과 사랑에 대한 좋은 기반을 가지게 되며 삶의 변화에 슬퍼할 줄 알고 자신이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구별하게 됩니다. 자신이 한계가 있고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올바른 의지력을 배우지 못한 채 성인이 된 사람은 성장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특징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이것 아니면 저것, 좋은 것 아니면 나쁜 것이라는 극단적인 사고를 하는 절대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부정하며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존감이 낮습니다. 셋째, 공격적인 행동을 하며 그 행동에 대해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입니다. 넷째, 자신과 타인에 대해 비관적이고 단정적으로 판단을 하며 자신을 과잉 통제합니다. 넷째, 주로 과음을 하거나 과식, 과욕 등 여러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다섯째, 아무에게도 상처받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고립시켜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방어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돈이나 칭찬, 사랑에 인색하고 그 표현함에 있어서도 거칠고 무분별합니다. 지나치게 자녀들을 통제하여 복종을 요구하거나 한계를 제대로 정해주지 못해 방종하게 양육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로 인해 타인과의 심각한 관계적 문제를 일으켜 스스로 고립되어 외로워집니다. 이 내용들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자신을 진실되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보려는 것을 외면하거나 왜곡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자신을 키운 부모의 모습, 자신이 성장한 환경, 이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판단하고 고찰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며 필수적인 요소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 치유를 위해 실천하기. 앞서 했던 것과 같이 첫 번째 단계는 보고하기입니다.
유아기 시절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가능한 자세하고 많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기억나는 것이 적을 수 있는 시기이니 가족들로부터 알게 된 사실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음 질문들의 답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 당신을 누가 양육했습니까? 부모님은 어디에 있었나요? 부모님이 나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나요? 부모님의 인내심은 어느 정도였나요? 혹시 중독에 빠진 부모님이 있었나요? 부모님은 정서적으로 화를 잘 내거나 폭력적인 체벌을 가하셨나요? 체벌의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형제가 있다면 어떻게 지냈나요? 당신이 울고 있을 때 안아준 사람은 누구였나요? 당신과 잘 놀아주고 웃어주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사람은 누구였나요? 당신의 부모님의 성장 과정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자세히 써보시고 상처받은 사건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당신의 감정과 더욱 진솔하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며 이것이 치유에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기에 가능한 많은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기록해 보았다면 그중 유독 당신이 부끄러워하고 누구에게도 밝히고 싶지 않은 것이 있나요? 그 글에 더욱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그 글과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나누기입니다. 상세하게 기록한 내용을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한 상대방에게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온전히 여러분을 이해해주고 그 이야기들을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진솔하게 말한 모든 이야기들을 서로만 간직할 수 있는 신뢰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없다면 혼자서 하셔도 좋습니다.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없다고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시기의 아이의 행동은 선과 악, 좋음과 나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가 거칠게 놀거나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지는 행동을 보고 나쁜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때리거나 벌을 주는 것은 부모 자신의 상처받은 모습이지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유아 시기 여러분은 그저 호기심이 많았고 배워야 할 것이 많은 미성숙한 상태였기에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했던 시기일 뿐입니다. 물론 부모가 다루기 쉽지 않지만 도덕적으로 결코 연약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자신이 유아기를 지나고 있는 자녀에게 가혹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면에 상처받은 아이를 잘 치유해서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현재 받고 있는 스트레스, 분노, 화를 자녀에게 쏟아붓는 끔찍한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잘못 전달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세 번째, 감정을 오롯이 느끼기. 자신이 쓴 글을 모두 읽었다면 이제 그 감정을 유지하며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유아기 시절의 사진을 봐도 좋습니다. 얼마나 순수한 아이였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로 가득 차 모든 것에 호기심을 느끼고 생기발랄한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충분히 느끼시면 좋습니다. 참으로 순수하고 귀여운 아이가 그 시절 받았던 상처들에 초점을 맞추어 그때의 감정을 잘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제 그 아이에게 편지를 써보는 시간입니다. 자신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가 유아 시절에 아이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 편지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생아 시기 때와 같이 유아 시기에 아이가 현재 여러분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동일하게 다른 손으로 작성하십시오. 다 작성했다면 여러분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상대방에게 큰 소리로 낭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강력한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은 당신의 유아기 시절의 내면 아이와 만나 그 아이가 들었어야 했던 말을 지금이라도 전해주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넌 호기심이 많아 무엇이든 만져보고 싶고 맛보고 꺼내보고 싶었지. 정말 훌륭한 모습이었단다.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줄게.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단다.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관심 가져주고 그 필요가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채워줄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슬퍼해도 되고 울음을 터뜨려도 상관없어. 세상을 조금씩 배워가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곁에 있어 줄게. 이런 식으로 선언문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혹은 자신이 들려주고 싶었던 말들을 자세히 써서 온전히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대방에게 크고 따뜻한 마음으로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신 안에 있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성숙해진 당신이 돌볼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면의 아이가 이 말을 듣고 충분히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 이 모든 과정을 마친 후 가장 강하게 느낀 감정 혹은 하고 싶은 말, 기분, 깨달은 점 등을 잘 기록하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